개인이 7페이지 한번 가주시고, 자, 압력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압력 관련해서 지금 아까 문제 하나 나왔었죠. 그래서 앞에서 보면 표준 대기압에 대해서 문제도 나왔었고, 또 두 번째로 보면은 아까 이제 절대압을 구하고 단위를 여러분들 MPA로 보면 구하는 문제도 지금 들어가 있었죠. 이렇게 한번 문제. 자, 그래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압력하면은 여러분 압력이 이제 종류들이 여러 가지 있죠. 절대압. 특히 이제 절대압은 정압일 때와 부압일 때, 두 가지 절대압이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제 그걸 구분하는 기준은 압력에 보면 여러분 게이지압이 나오면 무조건 이건 정압. 만약에 진공압이 나온다. 그러면은 무조건 부압으로 간주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대기압 하면 보통 이제 표준 대기압 1atm을 가리키죠. 네. 그리고 진공도라고 하면은 진공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겁니다. 자, 먼저 밑에는 보면은 완전 진공이 있고 여기에 가운데 자 대기압이 있습니다. 대기압은 이제 지구에 있는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이고요. 그리고 대기압을 0으로 측정한 압력이 게이지압입니다. 그래서 보통 압력계로 이제 측정을 하죠. 그래서 게이지압은 압력계로, 그리고 진공압은 진공계, 그리고 부압과 정압을 다 측정할 수 있는 건 뭐였죠? 압력계가? 이거는 그렇죠, 연성계라고 했죠. 자, 그러면 여기서는 절대압은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더해주면은 이거를 절대압을 구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 절대압, 정압의 절대압을 구해서 MPA에서 구하는 문제가 있었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여러분들 부압에서 이제 절대압입니다. 그래서 자, 대기압이 있으면은 대기압에서 자, 진공압을 뺀 것이 바로 부압에서 이제 절대압이었죠. 근데 이제 진공압이라고 하면은 자, 진공계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자, 완전히 지구상에서는 100%로 보면은 공기를 제거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아주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일부라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뺀 압력이 바로 절대압입니다. 자, 그리고 절대압은 기준이 되는 게 완전 진공력, 이거를 기준으로 측정한 압력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압력 단위를 한번 보죠. 자, 압력이라고 하면은 단위 면적이라고 하면은 가로 곱하기 세로를 가리킵니다. 자, 여기에 수직으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누르는 힘, 예, 이거를 압력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것은 측면에서 작용하는 게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을 자, 압력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국제 단위 SI 단위로 보면은 자, MPa, 그다음에 메가파스칼, 킬로파스칼, 파스칼 등 주로 이제 파스칼 단위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외부평가 이제 여러분들 문제 봤을 때도 보면은 메가파스칼인지 국제 단위로 이제 구하는 문제가 나온 거죠. 자, 그 밖에 이제 압력 단위는 여러 가지 있어요. ATM. 이거는 1ATM, 1기압이라고도 하고, 이거는 이제 표준 대기압을 가리키죠. 또, 자,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여기 또 AT라고 했는데, 이건 공압기압이라고 해서, 보통 이제 1.033이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가 표준 대기압인데, 보통 이제 소수자를 빼고, 그냥 1kg 퍼 제곱센티미터 이렇게 공압기압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 등등등 단위들이 많이 있죠. 자, 그래서 이 단위들을 잘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특히 바가 한 번씩 또 문제로 나와요. 그래서 단위로 보면 760mm HG. 만약에 이제 센티미터 HG 나오면은 76cm HG. 만약에 인치 HG 나오면은 30인치 HG입니다. 자, 1.033이 kg per 제곱센티미터. 자, 이거는 자, 1033이 밀리미터 H2와 같습니다. 또 이것도 같죠? 자, 네. 1033이
자, 킬로그램 퍼 제곱미터와 같습니다. 네. 자, 만약에 밀리미터 H2가 아니라 미터 H2 하면 얼마죠? 그쵸? 10.332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바에 대해서도 이제 문제가 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1.01325 바. 자, 그 다음에 PSI. PSI가 보면은 파운드 퍼 스퀘어 인치를 제곱인치를 PSI라고 부르죠. 이거로는 14.7. 자, 그 다음에 10135 파스칼. 킬로파스칼 하면은 소수자리 하나, 둘, 세 개 이동하면은 101.325. 자, 메가파스칼 하면은 자, 6자리 이동하니까 0.10135 자, 메가파스칼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문제로서 좀 자주 나오는 게 보면은 자, 이런 HG 킬로그램 퍼 제곱센티미터.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바, 또 PSI, 또 파스칼. 자, 이런 것들은 문제로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필답에서도 보면은 표준대기압 알맞는 숫자로 해서 보면 가로 이렇게 넣는 문제들 나오죠. 때문에 이 정도는 알아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압력에 대해서 여기 보면은 종류가 있죠. 절대압, 게이지압, 국소대기압, 진공압력. 그래서 이거는 연결형 문제로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력에 대한 정의로 올바르게 연결하시죠. 자, 압력에 대한 정의를 올바르게 연결하는 문제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절대압력. 네. 자, 절대압력은 자,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계측한 압력이죠? 네. 기준이 되는 거. 그렇죠. 완전 진공력. 자, 완전 진공력이라는 것은 자, 공기가 전혀 없는 완전한 진공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완전 진공력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건 절대압을 가리킵니다. 자, 두 번째. 자, 근데 이제 또 여러분들 계산 문제나 이럴 때 또 절대압이 또 자주 나오죠. 이유는 보면은 절대압은 종류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정압일 때와 부압일 때 절대압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문제도 좀 자주 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절대압은 여러분들이 게이지압이 나오면 무조건 그죠, 정압일 때 이제 절대압을 구하면 되는 거고, 만약에 진공압이 나온다 그러면은 부압일 때 이제 절대압을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압일 때와 부압일 때 보면은 절대압이 달랐죠. 자, 정압이라고 하면은 대기압보다 높을 때, 자, 부압이라고 하면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정압일 때는 절대압은 대기압과 게이지압을 더해서 부압이냐, 부압일 때는 절대압은 자, 대기압에서 진공압을 빼주면은 이게 바로 부압의 대비의 절대압이죠. 그래서 앞에서도 문제 나왔기 때문에 이 공식은 잘 기억해 주실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 게이지 압력입니다. 자, 게이지 압력도 기준이 있어요. 기준은 표준 대기압. 자, 지구에 있는 공기가 지표면을 누르는 압력 있죠. 이거를 0을 기준해서 압력계로 측정한 압력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압력계 0이라는 것은 압력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표준 대기압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자, 대기압 0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게이지 압력이 0이라고 하더라도 용기 내부에 가스는 실제로 그 주위의 대기압만큼 존재하면서, 자, 용기 내에 보면 가스가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니라 대기압만큼은 있다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이제 게이지압은, 자, 만약에 구하려면은 절대압에서 대기압을 빼주면은, 예, 게이지압을 구할 수가 있죠. 예, 그래서 자, 이렇게 C 게이지 압, C가 붙어 있으면은 게이지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또 A가 붙어 있으면은 앱솔루트, 절대압으로 봐주시면 되죠. 그래서 약간 좀 모호할 때는, 자, 압력 단위 뒤에, 자, 어떤 기호가 붙어 있는지 이거를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여기는 압력계가 있고, 여기서 이제 0이라고 하면은 표준 대기압을 가리킨다는 거죠. 네. 자, 여기까지 보고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이제 국소 대기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원래 이제 뭐 표준 대기압 하면은 위도 45도에서 측정압, 대기압을 가리키죠. 근데 보통 그 외 나머지 대기압들은 국소 대기압에서 보면은 그 지역이나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위의 대기압 압력을 국소 대기압이라고 부릅니다. 표준 대기압은 아까 위도 45도에 측정한 압력을 가리키죠. 그래서 약간 뭐 측정하는 위치에 따라서 대기압이 조금씩 소수짜리 뭐 세차짜리, 네차짜리 조금씩 이제 수치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자, 국소 대기압은 장소 및 시간에 따라 달라지죠. 그래서 보통 이제 표준 대기압 이거를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대기압 보면은 ATM으로 이제 표시를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진공 압력입니다. 자, 진공압은 V 또는 뭐 VAC, 버큐미 보면은 진공압을 나타냅니다. V로 표시를 하죠. 자, 대기압 이하의 압력을 진공 압력이라고 부르죠. 자, 그리고 이때 게이지 압력을, 진공에 보면 게이지 압력을 진공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진공도는 진공이 이루어진 정도를 나타내는데, 진공압을 대기압으로 나눠주고 곱하기 100을 해서 표시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진공도는 대기압과 그 상태에서 절대압과의 차이와 같다. 그래서 완전히 압력이 없을 때는 완전 진공 0이라고 부르고요. 이때는 절대 압력은 0이다. 근데 이제 지구에서는 조금이라도 공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때 대기압에서 보면은 진공압을 뺀 거, 이게 바로 부압에서의 절대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진공계는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게이지가 보면은, 지침이 보면은 이렇게 꺾어진 부분이 0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 진공압이 보면은 이렇게 밑으로 내려갈수록 보면은, 자, 압력이 보면 이렇게 반대로 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진공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연결형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압력이 이제 종류들, 그래서 절대압, 게이지압, 자, 국소 대기압, 진공압력 나타나 있고, 이게 이거에 대한 설명으로 만든 것을 연결하는 문제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제가 한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기압 1.033kg 제곱센티미터 나와 있는데, 원래는 1.033이죠. 근데 이때 진공을 지시하고 있을 때 절대 압력을 다음과 같이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기압이 760mm Hg일 때, 자, 지기골에 흡수된 압력계 눈금이 8kg 제곱센티미터 라면은, 자, 이 진기의 절대 압력은 몇 kg 제곱센티미터.
예. 자, ABS 나왔으니까 이제 절대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메가파스칼로 구했을 때는 어떻게 구하는가 이렇게 예제로 좀 나와 있죠. 그러면 가장 첫 번째는 자 여러분들 절대압으로 이제 구하기 위해서 게이지압이 있으니까 게이지압에다가 표준 대기압을 더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자 게이지 압력이 8이고요. 표준 대기압은 자 760ml H지만은 kg/제곱센티미터 하면은 1.0332가 되겠죠. 더해주면은 9.0332 kg/제곱센티미터 뒤에 A 또는 ABS에서 절대압으로 구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소수자리만 앞으로 한 자리만 이동해 주면은 이게 바로 메가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압력과 관련해서는 문제가 표준 대기압 단위로 보면은 단위로 이제 바꿨을 때 그 숫자를 쓰는 문제가 나오고요. 또 두 번째는 이렇게 절대압을 계산하는 문제 그리고 단위까지 맞추는 문제로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 잘 봐주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앞에서 지금 여러분 주관식으로 한번 이것도 나왔죠. 임계 온도 문제 나왔었죠. 그래서 모든 물질은 그때 온도와 압력에 따라 고체, 액체, 기체 세 가지 상태로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액체와 기체의 경계를 이루는 온도를 임계 온도라고 한다. 그래서 만약에 임계 온도나 임계 압력을 넘어가게 되면은 더 이상 자, 액체 상태로 존재할 수 없고 모두 기체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임계 온도일 때 압력을 임계 압력이라고 부른다. 자 그래서 임계 온도, 임계 압력 개념을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스 연료의 이제 물성에서 자, 가스 연료 또는 이제 기체 연료는 대부분 혼합가스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성분이 있다는 거죠. 같이 혼합되어 있는 형태로 있는 겁니다. 자, 특성을 파악하려면은 그 혼합되어 있는 가스를 전체적으로 보는 것보다는 단일 가스 하나씩을 성질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단일 가스의 물리화학적 특성이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또 관심 있게 봐주셔야 할 거는 앞에서 여러분들 분자량 그리고 여러분들 비중 그 다음에 밀도 이거에 대한 문제가 또 나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관심 있게 한번 봐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은 먼저 CH4에서 메탄이 나와 있어요. 네. 자, 메탄에 보면은 분자량. 그래서 분자량 구할 때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탄소는 12, 수소는 1. 네. 이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산소가 있으면 16, 질소가 있으면 14, 황이 있으면 32. 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분자량. 자, CH4니까 C, 산소가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12 곱하기 1 플러스 자, 수소는 1이라고 했죠. 1 곱하기 4 더해주면은 16 분자량이 나오죠. 근데 분자량과 질량은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체의 분자량이 바로 질량을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메탄은 16 에탄은 30, 프로판은 44, 부탄은 58이죠. 네. 자, 수소. 자, 수소는 자, 보면은 수소가 보면은 1이죠. 자, 1 곱하기 2 그러면은 2가 되는 거죠. 2. 네. 이거 좀 잘못 나왔어요. 이렇게. 네. 22라고 써 있어요. 잘못됐어요.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탄소 하나니까 12 플러스 산소는 16이니까 더하면은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CO가 보면은 일산화탄소입니다. 그래서 일산화탄소는 이것도 여러분들 가연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독성도 있고 가연성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분자량은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분자량도 구하라고 하니까요. 두 번째는 이 비중입니다. 비중은 분자량을 29로
나눠준 거죠. 자, 그러면은 자, 메탄은 0.5, 에탄은 1.05, 프로판은 1.5, 그 다음에 부탄은 2 정도가 나오죠. 네. 수소는 0.07, 이산화탄소는 0.97입니다. 자, 가스의 밀도를 구하려면은 밀도는 자, 여러분들 22.4. 자, 모든 기체는 자, 1km당 22.4로 최적이 같다고 했죠. 그래서 가스 밀도를 구하려면은 이렇게 22.4로 분자량을 나눠 주시면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더 깊이 나오면은 밀도까지 물어보기 때문에 밀도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분자량 알고 있으면은 자, 분자량으로 구해서 자, 비중하면은 공기에 보면은 분자량 20% 나눠주면 되고, 그리고 밀도 하면은 22.4로 나눠주면은 간단하게 이제 구할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참고적으로 메탄은 0.72, 자, 에탄은 1.36, 프로판은 2.01, 자, 부탄은 2.70, 네, 쭉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고위 발열량과 자, 고위 발열량이 나와 있는데, 고위 발열량, 저위 발열량, 여러분 차이가 있었죠. 자, 여러분들 징발 잡열, 잡열을 포함한 발열량을 고위 발열량 또는 총 발열량이라고 하고, 자, 잡열을 제외한 발열량을 저위 발열량, 진 발열량이라고 부르죠. 또는 순 발열량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열량계나 이런 것 등으로 측정치라고 보시면 돼요. 굳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대신 단위가 좀 다르죠. 메가줄 퍼 노멀 세제곱미터, 킬로칼로리 퍼 노멀 세제곱미터. 그래서 단위가 좀 다르죠. 그래서 또 노멀 세제곱미터니까 이거는 기체 연료에서의 뭐 발열량 단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때 자, 메탄, 에탄, 프로판, 부탄 각각에 보면은 발열량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위 발열량이나 저위 발열량 이거는 어차피 측정치이기 때문에 외울 필요는 없고, 대신 단위, 발열량 단위 정도는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아까 여러분들 액체나 고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는 어떻게 했죠? 메가줄 퍼 그죠? 킬로그램. 액체나 고체 연료의 발열량 단위였죠. 아니, 기체 연료였으면은 메가줄 퍼 노멀 세제곱미터. 이렇게 단위 정도는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9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혼합가스의 이제 물성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몰비가 나와 있는데, 자, 몰비. 예. 보통 몰이라고 하면은 물질의 양을 나타냅니다. 네. 그래서 혼합기체는 각 성분에 몰비가 있고, 이거는 각 성분의 최적비와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질량비가 있습니다. 이거는 전체 질량에 대한 각 성분의 질량비로 표시한다. 그래서 몰비와 꼭 비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개념 정도만 가볍게 한번 봐주셔도 됩니다. 자, 혼합가스. 자, 물적 특성입니다. 자, 도시가스와 LPG. 예, 그래서 LPG는 액화 석유가스죠. 그리고 도시가스는 대부분 이제 천연가스 주성분이 메탄이 주성분입니다. 그리고 LPG는 주성분이 프로판과 부탄이죠. 그래서 엄밀히 보면은 혼합가스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단 하나의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보면은 보통 도시가스 하면은 자, 메탄 주성분으로 하고 그 외에 에탄이나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거나, 또 LPG 같은 경우에는 뭐 부탄이나 프로판 딱 하나 성분만 있는 게 아니라 프로판과 부탄 이게 이제 적정한 비율로 혼합이 되어 있죠. 자, 이걸 이제 나타낸 게 보면은 자, 표에 있는 내용입니다. 근데 표의 내용이 조금 이거 잘못되어 있어요. 뭐냐면은 자, 여기 가스 이제 종류가 나와 있는데 LPG의 주성분이 보면은 부탄과 프로판이죠. 자, 그러면은 자, 여기 CH4
메탄, C2H6 에탄, 자, C3H8 프로판, 자, C4H10 이게 이제 부탄이죠. 그래서 LPG는 이제 부탄과 프로판 이게 이제 주성분으로 보는데 여기 보면은 자 97%, 자 그리고 여기는 99%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서는 자 내용이 좀 반대로 되죠. 여기 프로판, 이쪽은 부탄이 되어야겠죠. 그래야지 내용이 좀 맞죠. 네. 그래서 주성분이 만약에 자 프로판으로 되어 있을 때 나머지 성분들 뭐 부탄이나 에탄 이게 이제 소량 섞여져 있는 거고요. 자 LPG에서 이제 부탄이 이제 주성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자 이렇게 프로판, 네. 이게 이제 소량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보면은 뭐 저위 발열량과 고위 발열량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저위 발열량이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고위 발열량입니다. 뭐 차이점은 직말 담요를 포함하면은 고위 발열량, 제외하면은 저위 발열량이기 때문에 저위 발열량보다는 실제 고위 발열량이 더 크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중, 그 다음에 이제 분자량이 나와 있는데, 자, 비중은 보면은 여러분들 뭐 프로판 보면 분자량을 자 여러분들 20% 나눠주면 되죠. 자 그리고 부탄 보면은 분자량을 자 20% 나눠줘서 뭐 1.5, 그 다음에 2 정도가 이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분자량 뭐 44, 70, 57.9 이게 나오는데 이거는 약간 좀 이 비율로 해서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면은 원래는 자 분자량으로 하면은 이거 44가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부탄은 보면은 58이 나오죠. 근데 여기서는 보면은 99%, 1%에서 이 비율로 이렇게 나타냈기 때문에 그래서 약간 수치가 좀 다르게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꼭 이걸로 안 보셔도 돼요. 여러분들 보면은 분자량 보면은 자, 비중이나 분자량 구하는 거 앞에서 한번 표에서 봤죠. 그대로 여러분들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LNG. LNG는 여러분들 액화 천연가스고 주성분은 메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밖에 이제 소량의 에탄, 프로판, 부탄들이 이제 약간 들어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그 비율로 해서 보면은 비중이나 이제 분자량을 구한 겁니다. 네. 원래 보면은 메탄의 이제 분자량은 얼마였죠? 16이었죠. 네. 근데 여기서 이게 나온 것은 지금 이게 LPG나 LNG 기준으로 한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단 하나 이제 성분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혼합가스이기 때문에 약간 수치가 조금 달라진 거라고 보시면 돼요. 네. 자, 이번에는 연료에 보면 연소 특성 및 현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고체 연료, 예, 그래서 연료의 종류 중에서 고체 연료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외국평가에서 이것도 한번 문제로 나온 적이 있어요. 주성분 했을 때, 자, 고체 연료는 주성분이 뭐였죠? 그죠? 탄소. 네. 탄소. 네. 그리고 액체와 기체 연료의 주성분은 뭐였죠? 그죠? 탄소와 수소입니다. 그것도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고체 연료는 탄소가 이제 주성분이고 그 외에 뭐 해분은 여러분들 검댕이 성분이고 바나듐이 많이 들어있다고 했죠. 또 수분 이런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탄소 이외에는 다 약간 불순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적게 함유될 수 있도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고체 연료에서는 탄소 함유량이 많을수록 보면은 그 고체 연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연소 광거, 화격자, 미분탄 또 하나
또 뭐가 있죠? 화격제와 미분탄, 그죠? 유동화, 또 유동층 연소가 있죠. 네. 자, 그러면 고체 연료의 함유 성분에 따른 연소 현상 한번 보도록 하죠. 네, 이거는 약간 객관식으로 문제를 냈습니다. 자, 객관식. 그래서 고체 연료의 함유 성분에 따른 연소 현상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틀린 거. 네. 틀린 것은 무엇인가? 자, 근데 대신 탄소는 많이 함유될수록 고체 연료의 가치가 높아진다고 했죠. 나머지는 많을수록 보면은 어떻게 보면 이 고체 연료의 가치가 질이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먼저 수분. 자, 고체 연료에 이제 수분이 존재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수분이 고체 연료에 많이 있으면은 자, 점화가 안 되죠. 만약에 여러분들 석탄인데 석탄이 젖어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석탄의 수분이 다 증발하고 나야지 연소가 되겠죠. 그래서 점화, 불을 붙이기가 어렵고 또 연기가 보면은 수분이 증발하면서 흰 연기가 발생합니다. 수증기 같은 흰 연기가 올라오는 거죠. 자, 수분의 기화로 인해서 연소 상태가 불량하고요. 그래서 연소가 일정하게 타야 되는데 자, 수분이 증발 열을 뺏어가기 때문에 불규칙적으로 이제 연소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통풍, 연기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통풍이 불량해진다는 거죠. 자, 불완전 연소가 되기 때문에 열효율도 떨어집니다. 자, 두 번째는 휘발분입니다. 휘발분. 자, 휘발분. 자, 증발이 잘 되기 때문에 보면은 점화는 쉬우나 점화는 잘 됩니다. 근데 자, 연소 시 그름이 발생한다. 끄름. 여러분들 매연 같은 게 이제 발생한다는 거죠. 또 발열량. 자, 연소 후에 나오는 자, 열량이 바로 발열량이었죠. 이것도 떨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 점화, 불을 잘 붙는 자, 이런 장점은 있지만은 나머지 끄름 발생이나 발열량 저하 이런 거는 다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자, 탄소. 자, 탄소 성분이 많으면은 고체 연료의 발열량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뭐 연료의 이제 구비 조건 중에 첫 번째가 이거였죠. 단위 중량당 발열량이 클 거. 그래서 탄소가 많이 함유될수록 자, 연소할 때 보면 많은 열량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또 매연이 감소하고요. 또 열효율이 증가합니다. 또 연속도가 늦어진다는 것은 천천히 탄다는 거죠. 그리고 청염. 여러분 적염이 될수록 불꽃 색상이 보면 빨간색일수록 불완전 연소가 되는데 완전 연소가 될수록 이제 청색 불꽃이 됩니다. 그래서 청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탄소는 보면은 이 고체 연료에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보면은 장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나머지는 단점으로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내용을 살짝 바꿨어요. 그래서 탄소가 존재하면은 열효율이 감소한다. 틀렸죠? 증가하고 자, 연소 속도가 자, 빨라진다. 자, 이것도 틀렸죠? 늦어지고 자, 청염이 발생하는데 적염, 빨간색 불꽃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객관식 문제로 한번 출제를 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추가 하나 더 한다면은, 자, 여러분들, 연소. 보면은 방법이 있고, 자, 연소 형태. 뭐가 있었죠? 네. 고체 연료의 연소 형태. 자, 연소 방법 말고, 연소 형태. 네. 분해? 그렇죠. 연소와, 그렇죠. 표면 연소. 그것도 같이 묶어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한번 연소 형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죠. 화격자 연소. 자, 근데 이제 고체를 위해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화격자 연소인데, 화격자라는 게 격자무늬 위에다가 연료를 올려놓고, 고체 연료를 올려놓고 연소시키는 겁니다. 지금 위에 보면 여러분들 전기 운전할 때 매놀 뚜껑 있죠? 그게 격자무늬예요. 가로서 이렇게. 보면은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그런 데다가 딱 연료를 올려놓고 태우면은 다 타고 나면 재가 남죠. 그러면은 재가 그 격자무늬 밑으로 쭉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석탄들 연소시킬 경우에 연소장치 내에 석탄을 받쳐주고 그 하부에서는 연소에 필요한 공기를 보내기 위해서 격자 형태, 가로 세로 이렇게 격자 형태에 보면 틀에 보면 그 연료를 올려놓고 연소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는 공기를, 그리고 위에는 격자무늬 위에는 고체 연료를 올려놓고 연소하다가 다 타고 나면 격자 밑으로 떨어지도록 되어 있는 구조죠. 그래서 격자 가로 세로로 일정한 간격으로 직각으로 되어 있어서 바둑판 모양으로 짠 네모꼴의 물건을 가리킵니다. 네. 그래서 이 화격자인데 이 화격자가 보면은 보통 이렇게 여러분들 뭐 벨트식이나 보면은 이렇게 약간 에스컬레이터식으로 되어 있어서 자 여기 연료를 호퍼를 통해서 딱 주입하면은 자 여기가 이제 연소가 돼서 아래쪽으로 쭉 타면서 이제 내려와서 마지막으로는 보면은 제로에서 이제 떨어지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연소에 이제 필요한 공기들 이런 것들을 자 아래쪽에서 이렇게 격자무늬로 해서 위로 이제 보내주는 거죠. 자 이게 이제 화격자 연소입니다. 자 화격자.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기계식 스토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수분식이 있고 기계식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연료를 이제 공급하는 방식입니다. 수분식은 사람이 삽으로 퍼서 이제 연료를 공급하는 거고 기계식이라고 하면은 이런 호퍼나 이런 걸 통해서 일정 양만큼 이렇게 연료를 공급해 주는 방식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화격자 산업용으로 큰 이런 보일러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1번 같은 경우에는 자 연소용 에어 노즐 챔버가 있다. 그래서 이제 공기를 이제 보내주는 부분이고요. 자 2번은 연소로 내부 해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되어 있죠. 그리고 3번 자 연소로에 보면은 화염이 나오는 부분이고요. 자 4번 같은 경우는 보조 버너 해서 2차 연소용 에어 노즐 챔버가 있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착화 불을 붙이는 자, 버너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6번 같은 경우는 후연소단 재호퍼 해서 제가 다 타면은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게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화격자 연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소가스를 이용해서 보면은 보일러 보면은 이제 가열을 해서 증기를 이제 얻는 데 이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는 미분탄 연소 방식입니다. 자, 미분탄은 보통 이제 150메시 석탄 가루가 있습니다. 석탄 가루를 통해서 버너를 통해서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석탄을 150메시 이하로 분쇄해서 그래서 이 분쇄하는 장치가 있습니다. 이거를 자 여러분들 미분기라고 해서 보면은 석탄을 이렇게 자 파쇄해서 그래서 고운 석탄 가루를 만들어 주는 거죠. 그래서 1차 공기 보면은 무화용 공기와 함께 노에 연소실에 연소 버너를 보내면은 연소실에서 추출해서 공기 중에 미분 그래서 이제 미분이라고 하면은 그 석탄 가루라고 보시면 돼요. 이거를 부유시켜서 연소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석탄 계량기가 있어서 자 일정량의 석탄을 보내주면은 자 여기서 이제 미분기로 해서 석탄을 분쇄해서 석탄 가루로 해서 보면은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버너를 통해서 미분탄 버너를 통해서 이렇게 1차 공기로 날려주면서 연소를 시키는 방식입니다. 자 이게 미분탄 연소 방식입니다.
자, 이걸 이제 구체적으로 조금 더 나타낸 거죠. 자, 원탄 저장조. 그래서 일정량에 보면은 석탄을 이제 공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 미분탄 뭐 분리기가 있고 밑에 미분기가 있어서 석탄을 이렇게 고온 석탄 가루로 이제 만들어 주는 거죠. 이때 1차 공기를 넣어서 같이 1차 공기와 함께 버너로 보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석탄 가루를 이렇게 1차 공기로 날리면서 자, 연소를 시켜주는 거죠. 이때 이제 주의로 보면은 2차 공기를 넣어서 연소를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번호로 연소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수도로 보면 원탄 저장소에서 급탄기, 미분기, 자, 그 다음에 미분탄 분리기로 해서 번호로 공급을 해서 연소를 시키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뭐 기능사 있는 내용을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약간 좀 발췌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미분탄 연료를 이제 사용하면은 이때 이제 150메시 이하의 이제 고온 석탄가루인데 적은 공기비로도 완전 연소가 잘 되고요. 대신 자, 분진 폭발에 또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비산화라고 해서 플라이애쉬 그래서 자, 이런 화력발전소에서 석탄 연료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이 부산물로 인해서 자, 반드시 집진 장치가 필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의 특징에서 보면은 점결성이라는 게 있어요. 석탄을 가열할 때 350도 부분에서 용유 녹았다가 다시 450도 부분에 다시 굳어지는 성질을 점결성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석탄 같은 고체 연료 같은 경우에는 가치를 결정지을 때 이 연료비를 봅니다. 이 연료비라는 것은 고정탄소를 휘발분으로 나눠주는 것.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휘발분은 적고 그리고 고정탄소, 탄소는 많이 있을수록 보면은 석탄의 가치가 높아집니다. 그래서 무연탄, 자, 연료비가 12. 그래서 무연탄이 보면은 석탄 중에서는 가장 탄소 함유량이 높기 때문에 가장 양질의 또는 고급의 고체 연료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발탄, 이거는 이제 연료비가 1 이하다. 그러니까 휘발분 막 고정탄소는 적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질의 연료로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고체 연료의 특성. 그래서 자, 고정탄소가 많으면 좋다고 했죠. 발열량도 커지고 휘발분은 감소하고 착화 온도도 증가하고 연료비도 증가하고 자, 그 다음에 연료비가 이제 클수록 보면은 양질의 연료라고 보시면 돼요. 연소 속도는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들 뭐 객관식 문제나 이런 데서도 한번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고정탄소가 높다 그러면은 이때 뭐 현상으로 맞는 거 이런 식으로 내용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잘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까 전에 비교해서 한번 봤었죠. 그래서 수분이랑 습기 이런 게 많으면은 착화성이 좋아져요. 불이 잘 안 붙고 열 손실이 이제 커지게 되고요. 회분이 많으면은 자, 발열량이 떨어지고 연소율도 떨어집니다. 자, 휘발분이 많으면은 아까 여러분 점화는 잘 된다고 했죠. 그렇지만은 매연이 많이 발생하고 또 이렇게 불꽃 길이도 길어지는 장염 현상이 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고정탄소 이거 많을수록 좋다고 했죠. 자, 불꽃이 짧아진다. 발열량도 커지고 또 화염은 단염이고 발열량은 증가하는 장점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연소할 때 이제 연소 속도도 늦어지고요. 천천히 이제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하나까지만 좀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고체 연료에서 보면은, 고체 연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노천 야적이라고 해서 야외에 보면 공터 같은 데 보면은 이 고체 연료를 쌓아놓고 이렇게 뭐 비닐 포장이나 이런 걸 덮어둬서 이렇게 저장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저장할 때 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너무 높게 쌓아서 이제 저장하거나 하면은 자, 이렇게 축적된 열에 의해서 보면은 산화나 또는 자연 발화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표면 내에 자, 1m 이하의 온도를 측정할 때 60도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연 발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이하로 이제 유지를 해줘야 되고요.
되도록이면은 고체 연료를 저장할 때는 그늘지고 직사광선 내리지 않고 공기가 잘 통하는 곳 이런 곳에 보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외에서는 4m 이하, 실내에서는 2m 이하 높이로 고체 연료를 저장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거죠. 자, 그 정도 내용 정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액체 연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 연료도 중요한 부분은 이거예요. 액체 연료 주성분 뭐죠? 그죠? 탄소와 수소. 네, 고체 연료 주성분 하면 탄소, 액체와 기체 연료 주성분 하면은 탄소와 수소 두 가지를 봐주시면 돼요. 자, 비중 0.78에서 0.97이니까 자, 물이 1이고 자, 그리고 비중이 1보다 작기 때문에 보면 물보다는 가벼워서 물 위에 그냥 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연소 방법 보면은 분무연소, 징발연소, 그리고 심지연소 등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좀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근데 여러분들 보면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징발, 심지 보면 예전에 뭐 이런 호롱불 있죠. 그래서 자, 심지에다가 석유 같은 걸 담아놓고 호롱불 같은데 심지가 있어. 심지를 타고 올라오면은 거기 불을 붙이면 불이 붙죠. 이게 이제 심지 연소고요. 또 석유 본로 같은 것도 심지 연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분무 연소라고 하는데 이거 여러분들 무화 연소로 봐주셔도 돼요. 자, 무화 연소라는 게 여러분들 중유 같은 경우에는 자, 점도가 높다고 했죠. 그래서 예열을 시키면은 점도가 떨어지고 이거를 자, 노즐을 통해서 분사하면 안개처럼 분무가 돼서 자, 공기와 접촉 면적이 넓어집니다. 그래서 폭발적으로 연소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화연소, 징발연소, 심지연소 이 세 가지가 보면은 액체 연소 방법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들 뭐 번호하면은 자, 징발연소는 징발식 번호. 네. 번호. 그 다음에 무화연소는 무화식 번호가 있었죠. 근데 아까 액체연료에서 여러분 연소 장치 나왔었죠. 액체연료 연소 장치 하면은 그럼 중유 번호 쓰면 된다고 했죠. 자, 첫 번째 유압 분무식 번호. 그 다음에 여러분 로터리 번호 또는 회전 분무식 번호 쓰셔도 되고요. 회전식 번호 쓰셔도 같은 말입니다. 자, 세 번째는 보면은 뭐 고압 기류식 번호, 저압 기류식 번호, 그다음에 이제 건타입 번호. 자, 이런 것들이 다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로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주로 중유 번호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액체 연료 보면은 비중이 크다. 네, 비중이 크고 또 탄소수가 많으면은 자, 수로 발열량은 감소된다. 그래서 중진류 등 이런 것들은 적응의 이제 연료에 이제 들어가고요. 자, 정도에 따라서 자, 그러면 이것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비중에 따라서 경질류 또 중질류로 나눌 수 있죠. 경질류 하면은 뭐 휘발유, 등유, 경유 등을 가리키고요. 자, 중질류 하면은 중유를 가리킵니다. 근데 이 중유는 여러분들 점도에 따라서 A, B, C로 나누죠. 근데 A 중유는 예열이 필요한가요? 필요 없나요? 그렇죠. 필요 없죠. 그렇지만 B와 C 중유는 반드시
예열이 필요합니다. 차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그래서 점도에 따라서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화점. 자, 인화점 또는 여러분들, 발화점이 있어요. 인화점이라는 것은, 자, 여러분들 불씨를 냈을 때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나타내고, 발화점은 자, 주위 온도가 높아져서 스스로 불이 붙는 최저 온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인위적으로 불꽃을 댔을 때 연도될 수 있는 최저 온도를 가리키죠. 네. 그래서 휘발유, 경유, 중유에 따라서 보면은 이렇게 인화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 꼭 좀 기억해 주셔야 할 부분이 액체연료의 주성분 그리고 연소 방법. 그래서 여러분들 뭐 무화연소, 증발연소, 심지연소 세 가지 정도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버너, 연소장치 나오면은 이렇게 유압분무식, 로터리, 고압기류식, 저압기류식, 건타입 이 종류들은 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가 이제 보면은 문제로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참고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이제 무화라는 게 있었죠. 아까 무화식 버너. 특히 이 중유에서 보면은 자 무화연소라고 이렇게 무화식 버너를 사용을 하는데 이렇게 무화라는 게 보면은 안개화 시킨다는 게 보면 무화입니다. 자 그래서 자 이게 무화 안개같이 보면 연료를 이제 분사하는 방식을 채택하는 이유는 단위 중량당 표면적을 크게 한다. 그래서 산소 또는 공기가 이제 접촉하는 면적을 크게 하면은 더 연소가 더 잘 되기 때문입니다. 또 공기와 혼합이 잘 된다. 그리고 그럴수록 연소율이 높아지기 때문이죠. 자, 이거는 뭐 기능적 책에서 내용 나오지만은 이거는 크게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액체 연료의 연소 장치로 여러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앞에서 뭐 설명드렸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참고적으로 보면은 이제 뭐 중유의 특성 정도는 가볍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중유 번호 보면은 유압분무식 버너가 있었죠. 그래서 연료 자체에다가 압력을 가해서 연료를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자, 유압이 이제 가장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량 조절 범위가 가장 좁다. 그래서 유압은 가장 센 대신에 유량, 유체 양이죠. 연료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은 보면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량의 조절 범위는 작지만은 유압은 가장 강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환류식 1대3 그래서 이제 1에서 한 3배 정도 보면은 조절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비환류식은 1에서 1.5.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유압 번호에서 이제 유량 조절하는 방법. 그래서 자, 환유식의 경우에는 칩 보면은 이 칩이라는 게 보면은 노즐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이 노즐에 보면은 연봉이 크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조절을 교환하는 방식이 있고, 자 버너가 연소장치죠.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거를 가감해서 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너수를 이제 조절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유량을 이제 조절한다는 거죠. 또 플런저식, 뭐 압력 분무 방식을 채택한다, 또는 뭐 환유식을 채택해서 남는 연료는 다시 되돌려 보내는 것을 채택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자 이번엔 이제 회전식 로터리 번호입니다. 자, 이 회전식 번호는 유량이 적거나 또는 점도가 높은 경우에는 자 이렇게 제대로 보면 무압, 안개처럼 분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유량이 충분하고 점도는 낮아야지 무화가 잘 된다는 거죠. 자, 화염의 길이는 이제 짧은 편, 단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유량의 조절 범위는 자, 1에서 5 정도로 비교적
아까 유압분무식에 비해서는 넓은 편입니다. 자, 분무각 이거는 넓은 편이다. 왜냐면은 이렇게 분무컵이 회전하면서 이렇게 확산되면서 이제 연료가 분산되기 때문에 분무각이 넓은 편이죠. 자, 이거는 이제 이류체 번호에 보면 아까 고압 기류식과 저압 기류식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고압 기류식은 고압의 공기를 이용합니다. 자, 유압 보면은 자, 가장 적다. 연료에 압력을 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연료를 보면은 고압의 공기로 이렇게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연료의 압력은 상대적으로 낮고요. 대신 유량 조절 범위는 가장 넓습니다. 그래서 1에서 10 정도 유량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분사 각도는 좁고요. 화염의 길이는 긴 편이고 또 이렇게 연료와 보면은 공기 혼합에 따라서 어디서 혼합에 따라서 내부 또는 외부 혼합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저압 기류식입니다. 자, 저압 기류식은 저압의 증기. 자, 근데 이제 압력은 낮지만은 증기기 때문에 온도는 높죠. 그래서 이렇게 고점도 유체. 그래서 이제 점도가 높은 유체를 자, 이렇게 저압의 증기로 예열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무화가 양호하죠. 자, 유량 조절 범위는 그냥 보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1대 5입니다. 자, 소용량, 가정용 이런 번호로 사용을 하고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건타입 번호.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외부평가에서 문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건타입 번호입니다. 자, 총 형태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송충기, 번호 이 두 가지가 같이 조합돼서 하나의 몸체로 갖고 있는 게 바로 건타입입니다. 자, 제어 방법도 용이하고 분무 방식은 보면 유압 분무식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여러분들 펌프가 있어서 연료를 압력을 가해서 이렇게 펌핑해서 공급을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방식이 보면 유압 분무식에 해당됩니다. 자, 구조도 간단하고 주로 소형 보일러에 많이 사용을 하죠. 네. 자, 이거는 뭐 참고적으로 한번 봐주시면 됩니다. 이거는 뭐 연료 계통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에서 이제 이것도 연소 장치할 때 또 반복에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냥 간단하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기체 연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그래서 약간 좀 액체 연료와 관련된 부분들 조금 연결해서 내용을 좀 집어넣습니다. 근데 액체 연료에서는 좀 자주 나오는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자, 주성분 그리고 자, 연소 방법 또는 연소 장치. 그래서 연소 장치 여기 나와 있죠. 자, 그 정도가 이제 문제로 자주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여러분들이 좀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고 수료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세요. 허격자 미분탄 그다음 뭐라고 했죠? 날짜만 바꾸면 돼요. 날짜만. 가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네, 생각이 안 나지. 파격자, 미분탄 미분탄, 그다음에 유동화. 야, 많이 드셨네. 아, 중독. 벌써 다시 했어요. 표정 보니까. 중독. 돈내시 2만 원 했어요? 아, 이게 중독된다니까. 괜히 파먹어 갖고. 이거 똑같네. 내가 수업 시간. 책상에 밤이 없어야 돼.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더워. 아이고. 네, 오후에 보면 시간 있으면 한번 하죠. 네. 아니면 미리 이제 접수하고 그다음에 결정을 할게요.
참아. 참아, 참아. 이렇게 터뜨릴까요? 응? 이렇게 터뜨려? 아니면 손에 가서 안 돼요. 지금 2개 더 있어, 지금. 뽕도 붙여버려. 맨날 떨어지지 말고. 제가 맨날 형이 이 떨어지는 소리만 듣고 있잖아. 진짜 시켜야 돼. 다음에는 그냥 밟아버려. 뛰어버려. 봐봐, 여기 있으면 이거 또 뜨잖아.
천원다 천원. 아 중독된다는 게. 계속 먹어. 그러니까 중독된다는 게 이게 손이 간다는 게 이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지금 혹시 보니까 이유형이신데 이유형. 예. 고 약간 자비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21만 4,280원. 이게 이제 보면은 저희 내일병원 카드하고 연동된 통장이잖아요. 네, 내일병원 카드하고 연결된 거. 거기에 있는 금액이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네. 그건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다음에 처리할게요. 그것도 넣어야 돼요? 예, 거기다가 넣어 있어야 돼요. 거기다가 이제 들어가 있으면은 내일병원 카드로 이제 카드를 결제하면은 그걸로 이제 끝나는 거예요. 뭘로 돼 있는 거로 카드 통장이 해야 돼. 하고 연동된 통장에 들어가 있어요. 결제를 할게요. 기업은행 카드 가지고 그거를 계산하면 나머지 금액 있잖아요. 그거는 그 내면 카드에 세 번째 가는 데는 끝났고 11월 1일 날 출석부 해가지고 올리라고. 저거 유니뱅 카드 통장이 뭐라고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체 연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지금 고체, 액체, 기체 각각의 이제 연료 한번 또 살펴보고 있죠. 자, 기체 연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가스 연료 하면은 LNG와 LPG가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이거에 대해서도 문제가 또 자주 나와요. 자, LNG 주성분이 뭐였죠? 주성분. 그죠? 탄소하고 수소, LNG와 LPG가 이제 탄소와 수소, 그러니까 주성분이고요. 또 액화 천연가스, LNG에 보면은 자, 기체 어떤 가스가 보면 주성분이죠? 자, LNG는 이제 메탄, CH4, 그 다음에 LPG는 프로판과 이제 부탄이 자, 보면은 주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LPG, 자, 석유계 연료로서 액화시켜 저장과 수송이 쉽다. 그래서 보면은 액화시킬 때 보면은 거의 이제 상온과 보면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압력이 보면 조금만 낮춰도 쉽게 액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LPG 같은 경우는 원유 이거를 직류탑에 이제 정제하는 과정에서 가장 첫 번째 나온다고 했죠. 자, LNG 이거는 가스전에서 석탄을 뺄 때 가스층에서 이제 채굴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산지에서 액화하고 수송을 하고 국내 기지에서는 저장과 기화를 시켜서 사용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배관을 통해서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뭐 LPG는 석유에서, LNG는 보면은 자, 여러분 석탄층에서 이제 채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걸 조금 이제 그림으로 해서 이제 조금 설명을 해보면은 가스전에서 자, 천연가스를 채굴을 합니다. 그러면은 불순물 같은 게 이제 가스에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걸 제거하고 액화를 시킵니다.
왜냐면은 액화시켜야지 많은 양을 저장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메탄, 액화 천연가스는 마이너스 몇 도에서 액화가 되죠? 마이너스 162도.